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제주 산간과 남부에 호우경보, 북부와 동부, 서부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전 지역에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어젯밤부터 지금까지 내린 비는 한라산 진달래밭 78.5mm, 서귀포 95.6, 고산 51.4, 제주 48.6, 성산 68.2mm의 강수량을 기록했습니다. 기상청은 내일까지 50에서 150mm의 비가 더 내린 뒤 차차 그치겠으며 시간당 30mm 이상의 강한 비가 오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했습니다. 제주도 남쪽 먼바다에는 풍랑 예비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바람이 강하고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1년 중 최대 성수기라는 여름 휴가철이지만 관광업계는 요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합니다. 중국의 사드 보복이 장기화되면서 피서철인데도 제주를 찾은 관광객이 크게 줄었습니다. 김황섭 기자입니다. 도심과 가까워 외국인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해수욕장입니다. 상점 앞에 파라솔이 대부분 비어 있습니다. 바닷속에도 물놀이를 즐기는 피서객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올여름 도내 해수욕장 11군데를 찾은 이용객은 지금까지 171만 명.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29%나 줄었습니다. 수익금을 조금 떨어졌어. 그 말은 항상 하는 말이고 거의 없죠. 여름 관광 성수기가 시작된 지난달부터 지금까지 제주를 찾은 관광객도 180만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7%나 감소했습니다. 사드 여파로 외국인 관광객이 4분의 1로 줄었지만 내국인은 5% 늘어나는 데 그쳤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광복절 징검다리 연휴에 제주를 찾는 관광객도 지난해보다 21%나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중국인 관광객들 주로 잃었던 항공 직항 노선 간편 및 크루즈 노선이 이제 감소됨에 따라 약 한 80% 정도 외국인 관광객들이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핵 문제를 둘러싸고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면서 외국인 관광시장 침체가 장기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어 관광업계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황섭입니다. 몇 년 전부터 제주 시내 곳곳에 누구나 빌려 탈 수 있는 공공자전거가 설치됐는데요. 시민들의 자전거 이용을 늘려 교통체증을 줄여보자는 취지인데 제대로 관리도 하지 않으면서 시설만 늘려 예산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권혁태 기자입니다. 지난 2011년 제주 시내 도서관에 설치된 공공자전거 대여소. 자전거 8대가 있지만 사실상 장식품이나 다름없습니다. 무인 대여 시스템을 작동하려면 관리자만 아는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접점이 좀 안 좋아가지고요. 그 자전거 인식하는 거치대에 접점이 좀 안 좋아가지고 그렇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정기적인 문제가 좀 있어가지고서. 지난해 새로 설치된 대여소는 더 심각합니다. 이곳엔 자전거가 아예 한 대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인터넷 공공자전거 시스템에는 8대가 있다고 표시되고 있습니다. 저기 뭐 저금을 사는 사람도 모를 걸 아마. 이 동네 사람도 저기 자전거 있는지 모르는 사람은 왔어. 이쪽에는 자전거 이용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있을 장소는 아니고. 제주시는 지난해 1억 원을 들여 이용카드가 없어도 자전거를 빌릴 수 있는 휴대전화 인증 시스템을 도입하고 대여소도 3곳 늘렸습니다. 하지만 하루 평균 이용 건수는 재작년 11건에서 지난해 9건으로 줄었고 올해도 10건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런데도 제주시는 올해 공공자전거 대여소를 2곳 더 늘렸습니다. 내부 컴퓨터에 전자 시스템으로 해서 수시 상황을 체크하게 만들었고요. 이 부분은 이제 저희들이 그 바이크 쉐어링 이쪽에 해서 바로바로 연락 체계해서 이제 보완하는. 지금까지 공공자전거 설치에 들어간 예산은 7억 원. 제주시는 매년 관리비로 5천만 원을 쓰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혁태입니다. 국제유가 강세로 국내 휘발유 가격이 2주 연속 오른 가운데 제주 지역이 전국에서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8월 둘째 주 도내 주유소 휘발유 평균 가격은 1리터에 1,527원으로 일주일 전보다 23원이 올라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큰 상승폭을 보였습니다.
전국 평균 가격은 1,445원으로 일주일 전보다 5원 올랐고 서울이 1,549원으로 가장 비싸고 제주가 두 번째였습니다. 공공요금에 대한 심의가 강화됩니다. 제주도는 물가대책위원회에 소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도민 의견을 오는 29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소위원회는 물가대책위원 가운데 9명 이하로 구성되며 공공요금 인상 안건을 사전에 검토해 불필요한 요금 인상을 줄이게 됩니다. 영화 택시 운전사가 흥행에 성공하면서 5.18의 진실을 알리는 데 일조하고 있습니다. 제3자의 눈으로 바라본 5.18이 세대와 지역을 넘어 관객들의 시선을 잡아끌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됩니다. 광주 MBC 송정근 기자입니다. 평일 오후 시간, 영화관에서 관람객들이 나옵니다. 영화 택시 운전사를 보고 나오는 시민들의 발길이 무겁습니다. 사람이 나오면 이제 바로 다 총으로 다 쏴 죽이고 그런 장면을 보면서 진짜 가슴 아프고 많이 좀 그 장면에서 좀 화가 나고 좀 울컥하고 했던 것 같습니다. 지난 2일 개봉한 택시 운전사는 개봉 엿새 만에 관람객 500만 명에 근접하며 흥행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같은 5.18을 소재로 한 영화 26년의 관람객 수를 이미 뛰어넘었고 5.18 소재 영화 중 가장 흥행한 화려한 육아를 바짝 뒤쫓고 있습니다. 성질도 나고 또 이 계기로 해서 이렇게 영화가 나와서 저희가 5.18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알게 된 것 같고요. 제가 광주 사람이 아닌데 이런 걸 처음 봐가지고 옛날에 때 저랬을까 궁금하고 많이 나빴을 거라 생각하고 그냥 많은 생각이 있어요. 네티즌 평점과 관람객 평점에서도 9점을 넘는 등 입소문을 타고 있습니다. 5.18의 가해자와 피해자가 아닌 제3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바라봤다는 점, 또 대학생과 택시 운전사 등 소시민의 모습이 공감을 불러일으키면서 흥행을 이끌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지극히 소시민의 어떤 삶인데 이게 이제 5.18을 겪으면서 5.18의 참상을 보게 되고 자신도 거기에 이렇게 참여를 하게 되고 더구나 이거 이제 실화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실화를 바탕으로 한 5.18 영화 한 편이 세대와 지역을 뛰어넘어 관객들에게 큰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강원도 속초의 한 해수욕장이 운영 문제로 갈등을 빚다 이달 초 폐쇄됐는데요. 지자체마저도 뒷감당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해수욕장 폐쇄의 후폭풍이 적지 않다 보니 지자체가 해수욕장 운영상 불법을 발견해도 곧바로 조치를 취하기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MBC 강원 영동 김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속초시 외옹치 해수욕장입니다. 해수욕장이 폐쇄됐다는 현수막이 내걸렸지만 백사장에는 여전히 피서객들이 있습니다. 해수욕장 운영을 위탁받은 마을에서 불법 전대를 한 의혹이 불거지면서 이달 초 운영을 자진 포기했습니다. 해당 마을의 공유수면 사용 허가마저 취소돼 이곳 해변의 관리 주체는 속초시 관광과에서 해양수산과로 넘어갔습니다. 피서객이 계속 찾고 있는데도 해수욕장 안전을 관리할 명목이 사라져 수상안전요원을 별도로 배치할 수 없습니다. 해수욕장 취소가 되다 보니까 보험 가입이 취소가 가입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배치해서 사고가 났을 때 지자체에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이처럼 해수욕장 운영 도중에 변화가 생기면 혼란이 심해질 것을 우려해 불법 행위 처벌이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삼척의 한 마을 해수욕장에서는 지난달 말 불법 전대 의혹이 드러났지만 지자체는 아직껏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해수욕장 한참 가운데에 와 있는 이 기간이라서 위탁 계약이 해지가 되면 누군가는 운영이 안 되면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없잖아요. 반복되는 해수욕장 운영의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직영 비율을 늘리거나 위탁 계약 단계부터 감시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네, 출근길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mm 이상의 강한 비가 오는 곳이 있습니다. 현재 남부와 산지에는 호우경보가, 북부와 서부 동부 지역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지금까지 서귀에는 100mm에 가까운 가장 많은 비가 내렸고요. 그 밖에 해안 지역은 50mm 안팎의 강수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50에서 많게는 150mm가량의 폭우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는데요. 이번 비는 저기압의 이동 속도가 느려지면서 강수 지속 시간도 더 길어지겠고요. 벼락과 함께 돌풍이 부는 곳도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한편 비가 내리면서 더위의 기세는 한풀 꺾이겠는데요. 하지만 북부 지역으로는 팬현상이 나타나면서 낮 기온이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네, 출근길 북부 지역의 기온은 26도 안팎으로 출발하고 있고요. 낮부터는 후텁지근한 남서풍이 강하게 불면서 기온은 30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서부 지역은 예년 이맘때와 비슷한 수준의 기온을 유지하겠고요. 남부 지역으로는 종일 많은 비가 쏟아지면서 낮 기온이 크게 오르진 못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동부 지역의 기온 27도 내외에 나타내고 있고요. 낮 기온은 29도에서 30도가 예상됩니다. 현재 산간 지역에도 많은 비가 오면서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많으니까요. 한라산을 횡단하는 운전자들은 빗길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고요. 섬 지역의 기온은 종일 29도 내외를 오르내리겠습니다. 물결은 풍랑예비특보가 내려진 남쪽 먼바다를 중심으로 점차 높게 일겠고요. 현재 대부분 공항은 궂은 날씨를 보이면서 항공기 운항 여부를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겠습니다. 네, 이번 비는 내일 밤까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겠고요. 기온은 주 후반으로 갈수록 조금씩 더 내려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제4회 제주 삼달수 마스터스 여자 프로골프 대회에서 고진영이 우승했습니다. 고진영은 어제 제주시 오라컨트리 클럽에서 열린 경기에서 최종 합계 17언더파 199타로 2위인 김혜림을 4타 차이로 따돌리고 올 시즌 첫 승을 거두며 우승 상금 1억 2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한편 국내 대회 첫 우승에 도전했던 박인비는 출전 선수 62명 중에 56위에 그쳤습니다. 환경 법률을 위반한 도내 건설 폐기물 처리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영산간 유역환경청은 최근 허가 없이 영업을 하거나 비산먼지 발생 억제 조치를 하지 않은 도내 폐기물 처리 업체 10군데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환경청은 형사처벌 대상인 5군데는 보강 수사한 뒤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고 나머지 5군데는 과태료나 영업정지를 내리도록 제주시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갈창 판사는 동생을 숨지게 해 살인 혐의로 기소된 40살 김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대신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해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월 집에서 동생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동생에게 일방적으로 구타를 당해 막는 과정에서 뜻하지 않게 흉기로 찌른 것이라며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동생을 살해할 동기가 없는 데다 공격을 중단한 점 등으로 미뤄 살인의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도내 전문대학의 비전임교원 강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도내 3군데 전문대의 비전임교원 강의 비율은 50.2%로 전체 강의의 절반 이상을 시간 강사 등 비전임 교원이 맡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한편 제주대의 비전임 교원 강의 비율은 36%로 2년 전보다 1.4% 하락했습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새 정부 출범 후 바뀐 주거정책에 따라 행복주택 추진 계획을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GADC는 제주시 첨단과학기술단지의 건설을 행복주택에 신혼부부용 면적을 39제곱미터에서 43제곱미터로 늘리고 대학생과 사회초년생용은 21제곱미터에서 16제곱미터로 줄인다고 밝혔습니다. GADC는 국토교통부의 권고에 따라 이같이 계획을 변경했고 준공 시기는 당초 계획보다 2개월 늦은 2019년 5월로 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 지역 장바구니 물가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이 개발됩니다. 제주도는 도내 주요 9개 대형 마트에서 파는 100개 품목의 가격 정보와 착한 가격 업소 140군데의 정보를 제공하는 어플리케이션을 올해 말까지 개발해 내년부터 서비스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현재 한 달에 2번씩 30개 품목의 가격을 조사해 도청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서귀포시는 학예 아르바이트 대학생 75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학생들의 가장 큰 고민은 55%가 취업과 진로 분야라고 응답했다고 밝혔습니다. 학생들이 희망하는 취업 분야는 공공기관이 26%로 가장 많았고 직업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은 적성과 흥미가 51%였고 제주도에 취업할 의사가 있는 학생은 41%였습니다. 제주대학교는 2018학년도 수시 모집부터 입학 전형률을 평균 10% 인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수시 모집 학생부 교과 전형은 27,000원에서 25,000원으로 실기 위주 전형은 77,000원에서 70,000원으로 낮아집니다. 또 정시 모집 수능 위주 전형은 24,000원에서 21,000원으로 실기 위주 전형은 74,000원에서 66,000원으로 인하됩니다. 제주대학교가 소나무 재선충병 무인 헬기 방제 등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 과정을 운영합니다. 다음 달부터 6주일 동안 진행되는 전문 인력 양성 과정에는 무인 헬기 운영 이론과 실기 교육, 방제 작업 현장 실습 등이 진행됩니다. 지원 자격은 제주 지역 만 34살 이하 미취업자로 오는 16일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뉴스투데이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